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뉴스입니다. 이전에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전시관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이 아주 가관인데요.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전시관이 이전 확장된 것을 두고 한국 측이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에토 오키나와 북방상은 원래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전시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이 전시 공간을 크게 확장하는 형태로 이전되고 21일부터 일반 공개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이 다케시마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영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에토 오키나와 북방상은 기자회견에서 전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한 후 독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시를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전시 내용을 관람하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 열도와 북방 영토에 관한 전시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은 매우 겸손하고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한다며 불만이 있는 나라는 꼭 찾아오길 바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 위조나 덧붙이는 내용 같은 것은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 모두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광역 도발을 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조치인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일본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의 코멘트를 통해 필요에 따라 연계도 가능하다.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가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 며 한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니 현재 일본은 정말 심각한 자기 모순적 국가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식을 종합하여 일본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아베가 한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이유는 눈앞에 닥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고, 아직도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전혀 꺾지 않고 있기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취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대와의 협력에 대한 코멘트도 미국을 의식한 거칠애일 뿐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독도 관련 도발만 봐도 결국 그들의 본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들의 속내에 더 주목하고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갑자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데에는 2019년 하반기에 줄어든 한국 관광객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추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부분도 한몫했을 것인데요. 일본 아사히에 의하면 12월에도 한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63% 감소했고 일본 관광 이탈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12월 지난해보다 63.6% 감소한 24만 8천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관광했으며 하락폭은 11월에 65.1%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 관광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자는 이런 한국의 일본 관광이 줄어들어도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방문하였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관광객이 이전만큼 계속 와주고 있는 조건에서 도쿄올림픽의 영향으로 인한 방문 외국인이 늘어나야 아베의 치적이 될 수 있는데, 이탈한 한국 관광객들을 다른 외국인들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운다고 해도 그것은 목표 도달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구조로만 봐도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 궁극적으로 한국, 중국 등의 관광객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관광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일본 관광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일본에는 비즈니스 호텔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사는 정부가 내건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의 목표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는 일본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 호텔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경우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단골 일본 관광객들을 실망시켜 오히려 관광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따위는 많이 찾아와도 민폐일 뿐이라는 불평이 일본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기사는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프랑스, 태국에 필적하는 관광 대국이 되겠다는 일본이 왜 주춤하기 시작한 것인지에 대해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중국의 불경기로 중국인 관광객도 과거와 같은 기세가 없어져 관광 소비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속여온 관광 정책의 치명적인 실수가 야기한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무 많은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관광청 관광산업과의 보고서를 보면 일본에 와서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36.6%가 비즈니스 호텔에 묵고, 시티 호텔은 34.5%, 리조트 호텔이 13.2%, 여관이 10.6%로 나타났는데, 비즈니스 호텔의 이용률은 대도시권이 되면 더욱 올라가서 도쿄도에서는 46.1%, 아이치현에서는 51.1%, 후쿠오카현에서는 59.6%가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에서 숙박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지를 비즈니스 호텔로 집중시켜버린 탓에 원래 북적거려야 할 리조트나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인 온천여관 등이 외면을 받아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기사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숙박시설의 몰림 현상은 조만간 일본의 관광 내수에도 제동을 걸게 되고, 일본에 대한 동경을 품고 방일한 외국인 관광객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기사는 해외에 홍보를 할 때에는 전통 여관 등을 홍보하면서 현실은 비즈니스 호텔의 좁은 방이나 욕실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관광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당했다는 기분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70%가 일본의 여관에서 숙박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런 숙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55%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지금처럼 여관 폐업이 계속되고 비즈니스 호텔이 증가되면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니혼 게이자이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방일 관광객 중 중국의 존재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2019년 중국 관광객 수는 959만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가까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하지만 도쿄올림픽 이후의 지속력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인의 존재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도 커지는데, 이들 중국 관광객 중에는 쇼핑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도시 지역에만 집중이 되어 지방으로의 관광 유치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기사가 말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처럼 일본 지방 지역을 방문하지도 않고 다양한 일본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1도 없기에 지방 경제 활성화 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체험형 관광의 비중은 2019년 현재 3.9%로 참혹한 수준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 12%와 비교하면 3배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사는 도쿄올림픽이 있는 여름까지는 방일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문제는 올림픽 이후의 지속력이며,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 및 쇼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일본으로부터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체험하고 느껴야 관광객 둔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방일 여행객 증가에 있어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언급하는데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부분을 예로 들며, 이 부분은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결국 과거에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바 있었기에 일본은 이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에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한 도발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도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어떤 외교적 이슈로 인하여 중국이 일본으로의 관광을 강제적으로 차단해버린다면 일본은 한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부족분을 중국을 통해 채울 수 있으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베가 이제 다시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마음에도 없는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현재의 행태는 누가 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짓거리라고 봐야 할 것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아베가 숙이고 들어오는 신용이라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일본 불매운동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아베의 저런 일시적인 감언이설 따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일본을 압박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